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경남을 찾았습니다. 지역 발전과 원전 산업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합천군수 선거와 남해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경남의 청년 정치인들의 지방선거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단체장에도 과감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권역 하천에 대한 창원시의 수질 개선 의지와는 달리 창원의 하천은 쓰레기로 뒤덮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처음으로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진주와 창원의 재래시장을 찾아 지역 발전을 언급하는가 하면 특히 원전 부품 회처에선 경남을 원전 산업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은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 후 처음으로 경남을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이 진주 유등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단상에 올라 지역 발전을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주는 오래전부터 서부 경남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경제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대선 때 선보인 어퍼컷 세리머니를 2번 재연하기도 했습니다. 창원 마산 어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최고의 전문가와 인재들을 진영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뽑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곧이어 창원의 원전 부품업체를 찾아 원전 관련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자력과 관련한 대표 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국책연구원이 있는 창원 산단은 원전 산업 생태계의 거점이라면서 창원을 원전 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창원을 다시 원전 산업의 한국의 메카로서 다시 우뚝 세우도록 할 생각입니다. 창원 산단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의 자치단체장 후보들과 최대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합천군수, 남해군수 선거를 정성호, 이종승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합천군의 최대 현안은 LNG 융복합 발전단지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주민 갈등 해결과 일회공원 명칭 변경, 부산물 공급을 위한 환강 광역취수장 설치 문제 등이 있습니다. 합천군은 2명의 군수가 비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저마다 청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은 73.8%로 경남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인 만큼 이곳도 국민의힘 내부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문준희 군수의 지지층을 누가 더 흡수하느냐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김성태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장과 김윤철 전 도의원, 박중무 합천군 의원으로 공천 대상자를 압축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는 박경호 전 고려대 행정대학원 교우회장과 배몽희 전 합천군 의회 의장이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해 유력 인사들 가운데 공천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남해군의 최대 현안은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과 지역 수건 사업인 신청사 건립,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 등입니다. 역대 남해군수 선거는 진보계열 김두관, 정현태, 장충남 군수와 보수계열 하영재, 박영일 군수가 번갈아 당선되며 정당보다는 인물 중심의 투표 성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61.86%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를 2배 가까이 이겼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장충남 현 군수가 재선 도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고은호 전 농협 남해군 지부장과 이철호 전 남해 로타리 클럽 회장에 이어 문준홍 전 대선 선대본 남해군 위원장과 박영일 전 남해 군수 등 4명이 경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8년 선거에서 현 군수에게 6.02%포인트 차로 패한 박영일 전 군수가 후보로 확정돼 전 현직 군수 간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지 여부, 아니면 새로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돼 수성을 노리는 현 군수에 맞서 탈환을 성사시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청년 정치인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전엔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엔 단체장 선거에도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출마자와 예정자들이 이번 6일 지방선거 공동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까지 34명이 함께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이번 선거에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남의 45세 이하 청년 정치인은 모두 78명. 특히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뽑는 단체장 선거에 8명이 나서서 눈길을 끄는데 민주당 5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2명입니다. 연륜과 경험만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정치 문화를 벗어나서 거기에 더해서 창의성까지 덧붙이는 그런 정치, 지역에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의원을 뽑는 광역의원 선거에는 모두 12명이 등록했는데 국민의힘이 7명으로 가장 많이 등록했습니다. 정치 무관심화가 아닌 좀 더 참여를 북돋기 위한 청년들끼리의 당리당략을 벗어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창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과 군의원 등 기초의원 선거엔 5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정의당 등 소수정당도 4명이 등록했습니다. 그 밤길에서 느끼는 그런 공포들을 시나 지자체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성 1인 가구 안심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말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경남의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지만 민선 7기 경남 지방의회의 청년 비율은 도의회 5.8%, 기초의회 3.4%로 청년 인구 대비 턱없이 떨어지는 상황. 이런 가운데 6일 지방선거에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진 청년 정치인들이 얼마나 표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어제 비가 오면서 대기의 건조함을 조금 달래줬습니다. 일부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거창을 포함한 7개 시군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운전하실 때 안개등을 켜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시간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큽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8도, 창원 10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3도, 양산 23도, 밀양 2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5도, 진주 8도로 쌀쌀합니다. 낮에는 진주 24도, 합천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마산만과 낙동강 권역 하천이 환경부의 비점 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받으면서 창원시가 수질 개선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MBC 취재팀이 오늘 지구의 날을 앞두고 낙동강 지류인 창원의 하천을 둘러봤는데요. 불법 쓰레기로 가득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창원 동읍과 대산면을 가로지르는 약 7.5km 길이의 죽동천. 폐 비닐과 비료포대, 농약병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하천 수면엔 기름이 떠다니고 하천과 이어지는 농수로에도 버려진 농작물과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죽동천 곳곳에는 이처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안내판 바로 옆에는 각종 불법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환경단체 조사 결과 죽동천 일대 농작물 불법 투기 189곳, 불법 소각 239곳, 불법 경작을 하는 곳은 60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천 안에 그대로 농약병이 방치되고 어떤 농약병은 안에 농약도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창원시는 지난해 마산만과 낙동강 권역 하천을 환경부의 비점 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받으며 수질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죽동천을 비롯한 농촌 하천은 도심 하천에 가려져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창원시가 주장하는 체계적인 수질 관리와 깨끗한 물순환 선도 도시는 도심에 치중되고 있어 오늘도 농촌 지역의 하천은 쓰레기와 옷으로 병들어가고 있으며 창원시는 뒤늦게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희도 감지를 못했고 해당되는 부서에 그 부서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그 대책을 내서 조만간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는 경남 지역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 권역의 하천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어서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가 산책입니다. 조각가 문신예술세계 심포지엄 등 경남 문화계 소식을 부정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클래식 디 첼리스텐이 오는 27일 저녁 7시 30분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최창훈, 신정성, 우리라 등 경남, 부산, 울산 대표 첼리스트들이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페라 갈라 콘서트 돈 파스칼레가 내일 오후 5시 창원 성산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도니제티의 희극 작품 돈 파스칼레를 오페라와 연극을 접목해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레프리카 전시회인 프렌치 살롱 빛의 아가들이 다음 달 1일까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인상주의 거장 모네와 느와르, 드가의 명작을 고품질 복제 레프리카 헤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해 예술인들의 성장을 돕는 불가사리 프로젝트 관람 신청이 오는 28일 저녁 7시 30분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노 김태연, 바이올린 김수연 등 젊은 음악가들이 참여해 피아노 소나타 월광과 비창, 트로이메라 등을 연주해 관람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탄생 100주년을 맞은 조각가 문신의 예술세계를 살펴보는 심포지엄을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개최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문신의 일본 유학 시기와 프랑스 체류 시기의 활동상을 조명하고 조각 이외의 회화, 드로잉, 건축 등을 소개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42회 종별 선수권 및 테니스 대회가 오늘 오전 8시 거창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이 오늘 저녁 오후 7시 밀양역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제52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통영 마리나 리조트 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하동 케이블카 준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하동 금오산에서 진행됩니다. 김해시 문화 콘텐츠 산업발전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4시 김해시청에 마련됩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남에서도 지난 20일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 한 개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뇌염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노정현 검사장이 이례적으로 경남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노 검사장은 이번 검찰의 반발이 밥그릇 지키기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국민들의 치안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에선 검찰이 지금까지 불공정하게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이던 경남도의회 김화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국민의힘 공천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단체장이 아닌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양당이 합당을 했지만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추가 신청은 단 이틀만 받아 100%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해야 하고 특례시장은 추가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돼 불공정하다며 광역의원으로 공천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